변호사가 무조건 그 내용을 봐도 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라고 조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윤석열이 상무가라고 부르면서 이거 참고해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름을 불렀다고 아니요, 하셨습니다. 제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고요. 네.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건넨 건데. 그 기재부 당시 장관하고 따로 별도로 불러서 불러서 한 것이 아니고요. 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게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헌재가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이 헌정 질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권한 대행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논란, 그 배우자가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된 헌법소원을 그 단체가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편향성을 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고 당연히 다양성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 우리 국회는 국회법 60조에 의하면은 상임위에서는 일문일답을 원칙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동혁 의원처럼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은 제가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우리 국회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이 아닙니다. 일문일답에 답변 형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안 주겠습니다. 자, 일괄질이라고 하는 거는 질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뜻이고요. 질문 자체가 긴 경우에는 일괄질의가 아니에요. 1분 1단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7분 지났으니까 답변 기회를 안 줘도 되겠나요? 그 말씀 아니에요? 주셔야죠. 아니, 7분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안 줘야 받는 거죠.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위원들의 질의 시간에 위원들의 대략 맡겨주셔야죠 위원장님.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면 실제로 해야죠. 제 질문 딱 하나씩이었습니다. 저 안 주셔도 됩니다. 뒤에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대변인 그 변호인 측에서 전 사령관이 요원이다라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 둔갑시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특전 사령관은 아니라라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어저께 우리 국민의힘 임모 의원이 저를 엮어서 이것은 해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특전 사령관과 저가 근무연이 있어서 연합사에 참모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연합사령부 근무할 때 특전사령관은 지구사 참모를 했고 용인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용산에 근무하고 임종덕 의원은 제가 전략사정할 때 전략과장으로 1년 근무 직속부하였고 매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5번은 만나는 관계였는데 해유가 안 됩니다. 맨날 저한테 반응하고요. 지금 한기호 의원도 1년 반을 직속부하로서 1년 근무했고요. 해유가 안 됩니다. 강선원 의원은 지구사령관 할 때 작전통제부엔 항작사 참모장 부하르였습니다. 해유됩니까? 세 분은 저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이런 엉터리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유튜버들이 난리예요. 그구들이. 저 이름만 거론하면 조회수가 높으니까 일부러 그 여당 의원들은 저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것. 서부지법 폭동 사실 언제 알았습니까? 그날 새벽 1월 19일 날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네,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은 거는 9시 50분 정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112 신고가 새벽 3시 13분에 있었는데 6시간 30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까? 알기는 그 전에 한 시간 정도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 1시간 전이라도 한 5시간 반 전에 후에는 알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그때 서부 지법 폭동 날 때는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새벽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어떤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경찰청과 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관련된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전에 내란숙의 권한대행이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것도 늦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12상 계엄 전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하고 일체 통화한 적 없습니까? 그 전에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언제 알았습니까? 12월 3일 9시 55분 정도에 대적견실에 들어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9시 55분요? 네, 그 전에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포회의 소집은 몇 시에 했습니까? 한 10시 한 40분경에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그 4명에게 아니고 제가 제 비서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요. 수집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4 회의 한 내용이 뭡니까? F4 회의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회의는 1시 전에 시작을 해서 1시 한 4, 50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뭐 했냐면 저희가 아침에 그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발표문과 자료를 갖다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F4A를 아침 7시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7시에 하기로 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 증권시장을 아침에 오전을 여냐 오후를 여냐 아니면 닫느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된 시간은 몇 시였죠? 비상계엄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시 좀 넘어서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조치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F4L 끝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7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를 끝나고 아니 F가 아니고 1급 회의를 끝나고 1급 회의가 그럼 몇 시쯤 끝났나요? 1시 50분, 2시 좀 다 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에 대해서 받았는데 주머니에 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안 봤다면은 솔직히 직무유기죠. 아니, 그렇죠. 저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초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그 무슨 당시에는- 지시를 했는지 봤을 거 그럼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니 전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어느 간부한테? 저희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그럼 그걸 언제 다시 받았어요? 그게 저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아니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개헌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네.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아폰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네, 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됐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아니 됐습니다. 네네. 됐습니다. 예.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아폰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갖고 계시죠? 당연히. 예, 당연히 갖고. 김지원 민정수석에서도 갖고 계시죠? 김태호 1차장님도 갖고 계시죠? 위기관리센터 오중령님 나와 계시죠? 예, 오중령입니다. 비아폰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진동 차장님 비아폰 갖고 계시죠? 경호처에서 제공받은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날 헌재에서 김용현이 12월 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흥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PPT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네. 걸 그때 알았다고요? 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그때 그러면 거기에 그래- 놓여 있었습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으니까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예. 이것이 제가 우리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저희가 수사기관에 예.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당시에 11명 참석자 중에 그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 전부 다 반대하고 예. 걱정하고 예. 대통령께 그러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하고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간 공문입니다. 이게 왜 보냈냐 하면요. 아시겠죠? 원래 국무회의를 하면 당연히 의안번호나 회의록이 존재하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회의록이 없다. 의안번호가 없다. 안건번호가 없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낸 게 이겁니다. 김용현이 헌재에서 1시간 반 동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요. 저기 보면 두 번째 가항 보면 시작 시간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 5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5분 한 거 맞죠? 저는 이 내용을 상당히 후에 보게 됐고 예. 행안부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안은 정상적으로 처리됐고요. 의안번호도 2123호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침도 있어요. 제출자도 있어요. 제출 연월도 있어요. 그 전에 12월 3일 날 한 국무회의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이거는 제가 직접 그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해제를 해라 예.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자가 없도록 치밀하게 그러니까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2123이면 김용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 그 전에. 그러면 당연히 의안번호는 2122여야 맞겠죠? 상식적으로. 아마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2122가 뭐냐면 회의록이죠. 뭡니까? 법률안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아니에요. 비잖아요. 2122 23 사이에 비죠.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 제가 이 문제를 오랜 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죠.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이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두 접혀 번 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저는 그죠?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그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아니 상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대통령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네, 그거 기억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예, 거를 확인될 갖다가 겁니다.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기억한 거는 거의 이 정도로 접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약 3시간 후에 다시 보니 내용이 말이 안 됐죠. 그죠? 따를 수 없었죠. 그래서 기재부 직원들한테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보시기도 전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후에 봐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병덕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국회에서요 예비비란 단어도 기억을 못하고 재정자금 유동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예, 알겠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당시 국무회의 그 해석자로서 김영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무회의 배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영현에게 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했고 배석했지만 김영현하고 접촉한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부딪힌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계엄을 찬성하셨습니까? 이거에 찬성한 거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그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결정이 내면 따르실 거죠?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박현수 경찰국장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직후에 조지호 경찰지청장과 2번 통화하고 계엄 해제 의결후에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하고 또 23시 10분, 23시 35분 경에는 직접 그 국회 봉쇄를 책임졌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2번이나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체포조를 파견하기로 돼 있었던 영등포 경찰서장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지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승진 발령을 대면 경찰의 기강이나 또 이 향후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알고서 승진 인사 내셨나요? 네, 대행님?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했고요. 한 말씀만 올리면은요. 지금 현재 치안 공백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말 연초에 인사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국정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각 장관이 그 책임지고 특히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군과 경찰 같은 경우는 이번 내란 사건의 가장 주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인사 같은 건 자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되면 훨씬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답변하시면서 서부지법 폭동은 상상할 수 없는 사태이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서부지법 폭동은 헌법 파괴 행위이고 위법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 파괴 행위고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그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반대했습니다. 위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좀 전에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서부지법 판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판단한 건 권한대행의 입장이고요. 지금도 이 순간
대한민국 말씀하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진 그 여러 가지 상식상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위헌 위법이라는 말을 끝까지 안 하시네요. 또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절차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존중하겠다의 뜻은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면 지체 없이 임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체 없이 임명하지는 않되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제가 결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존중하겠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고 여쭌 겁니다. 본인이 하신 말에 대해서. 그 문화는 그대로입니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맞서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명하겠다, 숙고하겠다, 명확히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존중하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임명하겠다라는 답변을 안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예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아니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단심제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라고 알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을 뿐더러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대통령은 윤석열 한 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정강훈 목사가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강훈처럼 헌법보다 본인의 자의적 판단이 우위에 있다라고 권한대행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준수 사령관 증인 지금까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계엄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예, 그렇고 증인 공소장을 보면 증인은 11월 9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과 함께 국방부 장관 공관 식사 모임 자리에 참석을 했고 여기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대해 얘기했고 김용현이 증인에게 수방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출동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답변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이것이 비상계엄 사전 모의다라고 검찰이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개된 증인의 검찰 수사 기록 중에 별첨 2 피고인 이진우의 휴대폰 메모라는 제목의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제목의 괄호 안에 2024년 12월 2일자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두 가지 검찰의 이 수사 자료는 증인이 11월 9일 그리고 12월 2일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건데요. 공소장에. 검찰이 그러면 증인의 진술에 반해서 공소장에 이렇게 쓴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4일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네. 지금도라는 표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여러 차례 국회에 나오고 수사를 준비하고 법을 들여다보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적법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도의 의미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순간에서는 그렇게 적법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얘기지. 왜 그렇게 적법하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가 어떤 의미입니까? 군인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라고 대답을 못하고 설명을 해야만 되는데.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그렇게 때문에 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법률 판단을 어련히 알아서 군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내란 수계도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걸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야! 운전이 안 됐다 이거. 수방사령관 시기나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서명이 그랬어? 이거는 진짜 규칙 있어야 돼요. 사과하세요 그러면. 야라니. 수방사령관 시기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사과합니까? 내란의 주요 종사자인데. 수방사령관 시기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우리가 국방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매도가 아니라 내란 공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연. 가만히 있어봐요. 수방사령관 시기나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강연이 사과하세요. 그거 사과하면 하겠다고요. 야, 그 수방사령관 시기나라 사과하면 야 사과. 본인의 그 지적을 왜 강민이 해요? 해임 위원장이 하는 거지. 그걸 저를 통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지요. 사과하세요 그러면. 사과하세요. 수방법 사령관 시기나가 보이가 나온 거지. 지금 강민이 내란 공범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정조사위원인 거예요. 야가 뭡니까 야가. 강 의원님
강 의원은 여군 중에서도 장군 출신이십니다. 그것도 투스타 출신이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인내를 해왔고요. 근데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끔히 정리하고 갑시다. 수방사령관 시기나라는 말을 사과하면 야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강 의원님, 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행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님? 이거. 자, 공식적으로 여기서 문제를 매듭 짓고 갑시다. 얼른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과 말씀하세요. 수방사령관 시기나라는 발언에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하면 저도 야라는 발언에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요 용해인 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수방사령관이 답변 자세가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거죠. 또라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넘어가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 태도 아닙니까? 그 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하는 거랑 야랑 하면 비교가 또라이가 더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다른 기회를 줘야 혹시 되죠, 넘어가지 의원님.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민주당 의원들 태도 아닙니까? 우리 지금 요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제 그 용해인 의원님 그리고 부승찬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있었고 아침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 문제 다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야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런 내용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말씀하시면서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한다 자꾸 끼어들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판단을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이런 것들은요, 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퇴출을 시켜주시고.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수방사령관 시기나 된 사람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것은 막말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좀 과한 표현은 맞죠. 그런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면 좀 가하다 할 수 있지만 지금 피고인인데도 본인이 사죄는 안 하고 떳떳하게 하는데 용해인 의원이 충분히 저는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선영 의원이 그걸 사과하라고 하는데 시기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의원은 강선영 의원입니다. 저보고 맨날 육군 대장 시기나 돼서 육사 출신 시기나 돼서 이렇게 해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썼다는 거에 저는 되게 분노스럽네요. 그렇게 육군 투스타 출신의 육군 대장식이나면 군을. 자, 의원님들 지금 국무위원들도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혈안이 많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일단 강선영 의원께 구두 경고를 하고 만약에 이런 발언이 있을 때는 퇴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여쭤볼게요. 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나를 밟고 가라. 이건 안 된다. 11분이 국무위원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 너무 짧은 순간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총리님을 포함한 많은 국무위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드립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건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대통령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사법 절차나 헌법. 자, 이 내용은 사법 절차하고 상관없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변론에서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말이 상식적이고 타당합니까, 대행님?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제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른다라는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의원님, 지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윤석열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존재합니까? 대행님 개인의 의견이고 이건 사법 절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직자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사법 절차나 헌재 심판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죄송한데 대행님, 관련 사항을 제가 대행님이 지금 이런 모습이 네. 비상계엄을 못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셔야죠. 대통령을 붙잡고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결기가 있어야죠. 윤석열 씨는 부하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쫑근 특전사령관 발언에 따르면 자체 판단해서 저는 복귀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게 맞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만 아니라고 합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게 태도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태도예요. 지금은 최 대행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보다 단호하고 결의 있게 나서야 됩니다. 총경위 인사 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직무대행입니다. 이게 가당치한 인사입니까? 인사가 그런 부분이 모습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처가 다 이런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안정이라든지 치안 공백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무직이 아닌 인사를 하자 장관들끼리 얘기를 해서. 정무직이 아닌 인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안 정감은 경찰청 넘버 2예요. 경찰청 넘버 2를 이렇게 합니까? 대행이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정무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청장은 단순한 일반직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상 정무직입니다. 경찰이 수장이에요. 경찰청장이 없는데 이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비상계엄 당일날
연락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의 동조자로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승진을 시켜서 서울청장을 맡긴다? 현실이 맞습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원님께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의식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청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요. 치안정감을 보직을 이동을 하면 되죠. 대한민국의 치안정감이 한 명 바뀝니까? 부산청장도 있고 많습니다. 왜 그 생각 안 합니까? 아니 그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하고 경찰 다시요. 다음 PPT 봐주세요. 네, 제가 치안감 인사를 3사람 했습니다. 보통 경무관에서 치안감 승진하는데 3년 이상 걸려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대행님?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럼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 다 1년 만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 중에 2사람이 용산 출신이에요. 101단 경비단 출신이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하자고요. 상식적으로. 3년이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3사람이나 승진을 시켜요. 그리고 서울청장 비었다고 그것도 승진을 시켜서 보냅니다. 치안정감이 대한민국에 한 명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인사를 왜 합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신다면서요. 이런 인사만 다 합니까? 네, 저는 하여튼 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협의해서 한 인사 안에서 제가 했습니다. 차관이 이 인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1년 만에 승진시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든가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인사 보고도 안 받고 승진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경찰 인사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안정감, 승진자, 옆에서 가르쳐주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진석 정인보다 더 잘합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벼락출세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대표적 친윤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시라면 그런 건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고 3년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다 합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제가 뭐 구체적인 인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청문회다 보니까 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있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실제 여기 청문회가 아니면은 제가 법적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계속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극우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조회수 올라가고 제발 정치인이 스스로 발광체가 되세요. 저를 통해서 반사체 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수방사령관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1월 5일 날 실제 국방위가 여기서 열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6일 날 박선원 의원하고 갔습니다. 수방사령관한테 갈 때 수방사령관 한 분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사전에 협조한 적도 없습니다. 수방사령관. 여기 있으니까 이따 저 말이 틀리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수방사를 가고 있는데 수방사 참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특전사 봤는데 와서 좀 면담할 수 없냐. 그래서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는 사이에 또 참모하고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들이 수방사도 30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방사령관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있는 그대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본인이 국민께도 사과하고 또 본인이 책임진다고도 하고 부하들에게 그런 뜻한 자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본질을 왜곡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은 내란에 관계된 거고 그때 국민의힘이 5일날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국방위에 불렀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 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김병지 의원이 자기 밑에서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같이 근무한 게 창피합니다. 발광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반사체라고요. 우리 김병지 의원을 통해서 반사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수방사령관하고 김병지 의원이 통화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특전사령하고 질문과 답을 받으면서 특전사령관은 김병지 의원과 통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이 수방사령관에게 2월 6일 아침에 09시 15분 이전에 전화를 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저 수방사령관이 거기에서 김병지 유튜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여태 이 위원회에 오지 않으시다가 오늘 나타나셨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가까이서 아마 위원장님은 몰랐을 겁니다. 계속 쪽지를 건네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한테. 그러면 이 최상목 대행께 쪽지를 건네주러 나오셨습니까? 변호하러 나오셨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자세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상목 대행은 헌재 결정이 있으면 존중한다 하셨는데 이 비서실장이 건네는 쪽지는 보시면서 대통령이 그 초현실적 본인이 반대하고 초현실적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긴박한 순간에 대통령이 이거 봐라라고 건네줬으면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쪽지보다 대통령 지시문건이 덜 중요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기재부 A4 문서 언제 받은 거죠? 도착하자마자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직전입니다. 사복을 입고 그때 왔을 정도로 비상소집에 헐레벌떡 오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에 불렀을까? 매우 궁금하셨을 텐데 그때 문서를 줬어요. 지시사항에 담긴 문서를 줬는데 이것을 그 시기에 안 봤다. 그 문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도 않습니다. 딱 세 줄입니다.
이것을 안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의원님은 상식적으로 말씀을 지금 와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저한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 계엄이 초현실적일 정도로 계엄한다는 게 그렇게 말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당시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 A4 문서를 언제 다시 받았죠? 그게 제가 떠나기 직전에 받아서 엉겹결에 주머니에 넣고요. 네, 기재부. 그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거는 1시 50분 경에. 네, 그랬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동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봤습니까? 못 들었고요. 펼쳐서 제 윗부분만 봤습니다. 아까 무시해라, 덮어놓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언제 말했습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앞부분에 펼쳐서 저한테 내용도 안 보고 제목만 보고 첫 바지 무시해라, 덮어놓자 합니까?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첫 문장을 보고 제가 덮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문장들은 보지도 않고. 네, 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에 대해서 덮어놓자, 무시하자라고 해도 됩니까? 어떤 문서를 얘기하시는지.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겼습니까? 내란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 못합니까? 이 정도도? 그러면 이 내란과 관련된 이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도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그렇지만 여야 관계없이 저도 저를 포함해서 신속한 탄핵 재판이 극한 대립을 지향하고 아니, 헌재가 결론을 안정을 빨리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니, 어떤 방식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드릴게요. 어떤 결론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황당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거 어쨌든지 간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것이에요. 법률에 따라서 신속히 법원이 재판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있죠. 불복 절차를 하지 않고 재판에 대해서 계속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치주의가 안 되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윤 정권을 대신해서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과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국민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 한 사람으로 송구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항이 있어도 지금 민생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저 최선을 다 사과하시겠습니까? 하루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는 공직의 자세를 유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날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차장님이 전화를 아까는 분명히 전화를 기억으로는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띄워주세요. 당시에 김용현이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2월 6일 날 22시 09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따라서 김용현이 검찰 출석 설득을 위해서 차장이 전화한 게 위증이에요. 앞단에 이야기하신 게. 아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전화.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용현이 전화하기 직전에 차장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2월 6일 날 22시 07분에. 제가 문자 내용은 아쉽게도 보지를 못합니다.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3분 후에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용현 장관이 저한테 문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인가요? 네. 문자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차장님, 전화를 한 다시 걸로 알고. 물어볼게요. 김용현 씨가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확보된 진술하고 영 다릅니다, 차장님.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아니, 자, 거짓말한 그리고 게 아니고 잠시만요. 저는 제가 지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제 기억으로 차장님, 제가 지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한 걸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차장 이창규 검찰 특수본 부장수사가 차장이 통화하기 직전에 김용현에게 통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김용현이 이창규 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에 하겠다. 이 시기가 12월 6일 20시 40분부터 21시까지가 이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장님 이창규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김선호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날 6일 날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께. 김용현 전 장관 번호를 달라. 맞죠? 번호를 달라가 아니고 연락하시는 방법을 좀 예, 그 협조해달라고.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한 10여 분 정도 찾아서 김용현 씨의 비합본 번호를 전달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끌어 가보겠습니다. 6일 날 저녁 8시경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차관한테 연락을 하고요. 김선호 차관께서 비합본 번호를 해서 심우정한테 줍니다. 이전 PPT로 넘어가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이창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창규 부장검사가 김용현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대통령 그랬더니 김용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이야기하겠다. 이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피의자 윤석열 씨는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난번 청문회에서 증인은 통화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술 그대로입니까?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또는 김용현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현 장관하고 그날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럼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예?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님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시점에 어떻게 12월 6일 날 통화한 적이 있냐고요. 대통령님하고 통화는 뭐 그 시기 전 김용현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죠. 증인은 지금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막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아니고요. 앞변호가 질의는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 허가를 받고 이야기하시고요. 국무정총장이 김성호 차장관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번호를 입수해서 대검에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검에서 김용현의 번호를 입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사건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사람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사팀에서 자, 설득이 죄송합니다. 안 된다 제가 답변을 해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직전에 경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까지 동원해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그 통화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요. 증인께서는 앞서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김용현이 왜 갑자기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차장이 전화를 했어야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대검과 윤석열 그리고 모든 이 커넥션이 다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 제 기억이고 분명히 그 김용현 장관하고 저는 통화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통화 내용은 설득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저는 분명히 수사본부로부터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거고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말씀 하셨죠? 네. 어제 예. 즉 그러니까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사실은 명확히 이 내용의 반추에 볼 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까 용해인 의원님이 수방사령관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국회의원씩이나 됐으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사실 그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금 요번에 우리 위원회 운영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지금 타협이 되고 있습니까? 한병도 간사님 저희가 요구하는 걸 들어준 적 있어요?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잖아요. 증인 한 명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고서 정부 여당 여기서만 안 했다. 너무 일방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봤을 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지금 야당하고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았다. 아니 우리 국회의원들끼리도 안 되잖아요. 언제 법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준 적 있어요? 국회의원 말도 전혀 안 들어주시면서 정부가 안 했다. 대통령이 안 했다.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방적인 매도입니다. 바로 이게 현 정부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인 제공이고 오늘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상대를 공격한다. 뭐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인데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 있고 계몽성 19세기 계몽주의입니까? 계몽성 경고가 있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연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경제나 대외 신인도 또 모든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엄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법원에 영장 없이 구금 감금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저는 계엄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추가 질문을 마치면 의사진이면 총리 이사하셔도 됩니다. 네, 이사하십시오. 자,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오늘로서 세 번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측의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일부는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행 명령을 매번 발부하고 있지만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청문회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불출석을 일삼는 내란 수계와 주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도상원 등 핵심 증인들이 매번 불출석해서 진실규명이 미진한 측면이 있는 현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내란 핵심 증인들과 함께 내란에 가담했던 주요 관계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한병도 간사께서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지금 건의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교 의원님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일단 그러면은요 휴식 시간에 양당 간사께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개인 정비를 허락하신다면 1분만 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생하고 계신데 그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통상 비록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됐다고는 하나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고 대통령입니다. 야당 지도자가 범죄 피의자라고 해서 이름만 달랑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란 호칭으로 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비를 위해서 잠시 A를 중지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실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만나서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저 방첩사는 합수본부장 임명 대비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노란색 보이시죠? 선포되고 장관 지시 계속 받았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화가 왔겠나. 군인인데 위기 상황이라 장관 지시 사항을 이행은 했다. 신중하지 못했다. 합수부 준비가 맞다고 보였다. 그리고 저희 인원들은 국회 선관위에 새벽 1시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합수부 준비하다가 국회 의결 보고 1시 30분에 그만해라. 근데 상황 종료를 정확히 언제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병력 철수 지시는 수방사 특전사가 빠지고 그리고 체포조는 홍장훈 선배, 홍장훈이 육사 43기 그리고 방첩사 여인영 47기죠. 선배가 얘기했는데 장관 얘기 들을 때 사람 이름 이야기했고 미리 메모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치파하라고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난다. 장관에게 명단 받았던 명단. 그리고 장관 지시 내용도 기억에 남겨둬라. 이것은 신성범 위원장의 발언이고 위치 파악을 하고 장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범 위원장 왜 체포 대상자가 그들이냐 했을 때 왜 그들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심경은 참담하다. 특히 국민들이랑 부하들께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합수부장이 될 것 같고 의명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신성범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위에. 저는 정보위 간사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 받아 적은 겁니다. 대체로 수사단장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과 같죠? 제가 아는 부분은 합동수사 본부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제가 맞는 것을 확인되는데 다른 것은 제가 다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 수석께서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안가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저희 실장님께도 들었고. 어느 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그냥 안가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의원님 말씀을 좀 대통령께서 저에게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에 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하고 수석들이 가끔 안가를 사용합니다. 대통령 없이 그냥 사용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예, 대통령 멈춰주세요.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대통령으로부터 일단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준 경호차장님.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대체 안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호처장이 관리합니다. 경호처장이 관리합니까? 네. 그럼 승인권자가 경호처장입니까? 제가 승인한다고 보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수석님들께서 쓰신다고 하면은 거기 출입 절차를 제가 해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출입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사용 안 한 출입 절차를? 지금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수석들이 쓰라고 하는 안가는 대통령께서 주로 쓰시는 안가가 아니고 제가 대기하는 별채입니다. 그 안에서 안가 행사 때 경호처장이 대기하는 별채가 있는데 그 구석의 별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쓰시는 그 공간이 아닙니다. 주로 그 전에는 조금 쓰셨다고 하지만 거의 쓰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주로 대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계엄 해제하자는 대통령한테 계엄 해제하자고 진언을 한 대통령께서 승인을 하셨지만 총리 앞에서는 승인을 안 했으니까 총리도 오셔갖고 해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총리가 용산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하자고 전화해서 총리한테 드린 했으면 와서 그냥 말씀은 국무회의를 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요. 뭐하러 와서 간곡하게 진언을 합니까? 계엄 해제를 하자고. 대통령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즉시 해제하려고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정황들은 넘쳐 흐릅니다. 비상계엄 해제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뭐하러 결심실 가서 40분 동안이나 국방부 장관이랑 계엄사령관이랑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심지원실에 들린 게 딱 3분입니다. 3분. 다 수사 기록이 출입 기록이 그래서 고개를 CCTV가 다 푸나갔다면서요. 있어요. 이거 해제해야 되고 국무회의 해야 되니까. 결심지원실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지금 사실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억지로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요하시면 안 되죠. 증언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증언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언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아이 참 질의할 때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지금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해요. 정말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추세요. 아니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추세요.
아니 과거에 이 근무 인연이 있다고 하면서 저하고 아까 본인의 입으로 1년 6개월을 같이 근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하냐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나와서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정말 왜 이렇게 기본 매너도 안 지키고 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똑바로 못하니까 그렇죠. 좀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 정말 이게 기본이 적으로 진행하려고 해도 왜 중간에 끼어들어요? 아니 그렇게 재선 의원이 그런 매너도 없어요? 장기호님. 아니 왜 저를 나무랍니까? 아니 끼어든 사람한테 왜 얘기 안 하고 저를 나무래요 위원장님? 나무랄 사람이 따로 있지. 이해할 수 없고. 끼어든 거 사과하세요 김병주 의원님.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대수장 의원이 아닙니다. 네. 지금 옛날에 제가 언제 이게 왜 이럽니까 지금? 아니 김병주 의원님 끼지 마십시오. 네, 끼지 마십시오. 지금 아니 시간을 주세요. 아니 전 대수장 회원이 아니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근데 왜 지금 그러십니까?